월요일 힘차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진해 형님과 함께. 기운차게. 아니 왜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부르는 거야 맨날. 이게 기운차게 에너지 좀 받으려고 기운 좀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너무 덥다고 그래서 너무 덥고 네. 더 더워질 겁니다. 더 더워질 것 같아요. 더 더워질 거예요. 더 더워질 것 같다. 아마 정치적인 이 일정과 지금 상황도 뜨겁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X에 올린 글,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네. 책임의 언어로 책임의 말해야 언어. 한다. 책임의 언어. 저는 예. 그 말이 가장 귀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당은 그러니까 여당은 기본적으로 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창으로 찌르고 공격하고 이제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싸우기만 해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좀 이제 너그러워지죠, 사회에서도. 그런데 여당은 기본적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국정을 책임지는 여기에는 뭐 여야뿐만이 아니라 네. 찬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임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으나 원론적인 얘기.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한 것이냐. 누구를? 이거는 여당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여당은 여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그만큼 통합이나 포용에 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 국정에 대한 대승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 네. 그리고 여전히 신념의 언어로 얘기를 하지 아하. 책임의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경고인데 경고. 이번 거는 제가 보기에는 레드 경고인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이번이 세 번째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정확히 일주일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명징한 언어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당은 그래. 기본적으로 네, 창이 포용. 아니라 그릇이 돼야 된다. 큰 그릇. 그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얘기에서 벌써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또 하셨어요, 그 말씀을.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나가실 때 정청래 대표가 또 본강에 없었고. 환송 예. 못 나갔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는 왜냐하면 지금 꼭 이 얘기를 해야 될 지금 더구나 외국에 계시잖아요. 로마에서 근데 로마에서 피를 받으셨나? 아니 제가 솔직히는 벨지움에 가고 그럴 때는 별로 그랬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피렌체에 가셨잖아요. 맞아요. 피렌체에 가서 그 우피치 미술관에 그 정도 환대를 받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피치에 가서 아마 피렌체도 처음 가보셨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가서 네. 더군다나 바티칸에 가서 이런 걸 인사를 봤을 했고. 때 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많이 나시고 세계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인류에 대한 생각 아하. 이런 것들의 필을 더 많이 받으셨을 것도 같으나 역시 타이밍은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 왜 타이밍이 지금 최근에 왜냐하면 솔직히 지난 월요일 날에 네. 메시지는 지도부 책임져라 그거거든요. 그 책임지면은 이제 사퇴를 하든가 네. 아니면은 뭐 연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든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액션이 아무것도 없이 2, 3일 있다가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큰 망언을 하셨죠. 그 발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거는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정권 얘기를 정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정권은 짧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래, 맨날 시간을- 그렇잖아요. 맨날 짧다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짧은데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얘기할 수 있으나 그 지금 여당 대표가 그런 네.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야당 대표의 언어를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 제가 되겠다. 보기에는 위험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고를 세게 더 네. 하신 거죠. 뭐 경고를 세게 레드 카드. 네, 굉장히 줬습니다. 저는 뭐 레드 카드로 봤습니다. 어. 지난주 일주일 전에 한 거는 옐로 카드라 그러면은 네. 그때쯤 됐으면은 이제 음. 저 대표가 알아서 좀 해야죠. 음.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대통령의 스탠스가 어떤 거구나. 네.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제대로 싸워보질 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구나. 그랬으면 여당 대표는 사실 그럴 때는 네. 국민 메시지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퇴를 했었어야 된다. 네. 근데 뭐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거 정청래 지도부 향하는 것 아니다. 이 지도부 겨냥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 책임을 강조한 거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여당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썸네일을 하나 만들고 그러세요? 거기에 제가 네. 얘기하는 게 아니 친청 인사들의 정청래 포함해서 친청 인사들 네. 아니 여당 대표 맞아? 여당 사무총장 맞아? 최민희 여당 상임위원장 맞아? 네. 그다음에 박광규라는 분 여당 최고위원 맞아?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문제 네. 있던 이지은 대변인 여당 대변인 맞아? 아니 왜냐하면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니 어떻게 조승래 사무총장이 여당 사무총장이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여당에 대한 여당의 언어는 책임의 언어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지도부에 대한 게 아니다. 아하. 아니 지도부가 아니면은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여당을 끌어가는 리더십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조승래 사무총장 오늘 아침에도 뭐 방송에서 얘기를 네, 뭐 했는데. 얘기하는데 뭐 네. 거기다가 이상한 소리 해야 되잖아요. 이상한 소리 아시죠? 이상한 이번 지선에 평가할 때 정부 내각 인사의 언행이 네.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그것도 봐야 된다.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결국에 또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예로 들면서 김민석 총리의 또 예를 아니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만약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 아니 정당의 대표나 내각이 아니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내각이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저께 얘기한 게 이게 여당에 대해서 저거 하는 거 계속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거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요. 예. 조승래 사무총장, 정청래 대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대통령을 약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대통령을 약 올리고. 나는 정말 이거를 아. 약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더 센 단어, 예. 센 언어, 센 사인을 끌어내서 그래서 이게 당무 개입이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게 여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당 지도부의 모습이 아니다. 근데 그래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굉장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가령 예컨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뭐 당무 개입을 하거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네.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뭐냐면 지금 당무 개입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대통령을 지금 덫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각한 내용.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이 예.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저처럼 저는 또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처럼 또록또록하게 얘기하시진 않지만 분명히 저건 문제가 있어. 아니 여당이 저러는 거 맞아? 이런 거를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가 아직 출마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그런 여론조사에서 네.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 지금 여당 지도부 정청래 지도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연임 도전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점점 뭐 저 당선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기자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24일쯤에 사퇴하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거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을 뿐더러 뭐 그 설레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지만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퇴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일자 가지고 물어보지 말라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한 셈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연임 지금 생각이 이제 있어 보여요. 이른바 예? 정청래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쭉 연임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같은 것 같고 지방선거의 과정을 과정. 연임에 성공하기 위한 도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셨던 것 같고 네. 지금도 모든 거를 이용해서 이왕이면은 관두더라도 아. 연임에 이로울 수 있게끔 프레임을 짜놓는 거는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이제 가령 뭐 지금 지선 평가 지금 평가단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고 예. 있는데 그런 거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른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준위 만드는 거에 인선도 정청래 지도부가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싶어 하고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유리하게 만들고 나가려고. 만약 저기가 이 지도부가 딱 없어지면은 아마 이제 전준위에서도 아마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1인 1표 당원 투표가 지금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다음에 당원 유령 당원이나 이런 거 있는 걸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뭘까? 뭘까요? 우리 박정호 네? MC께서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직 김어준 네. 쪽에서 큐 사인이 명확하지가 않다. 아, 그런 겁니까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네. 그나마 연임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김어준 공장장의 힘이 자기한테 좀 얹어질 때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리고 지금 막 싸우잖아요. 또 신념 전쟁을 하게끔 싸우려고 그러면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얘기. 이른바 뭐 예. 딴지 여러 열혈 그 소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당원? 청래당 플러스 무슨 당? 뉴스공장 당의 이 열혈 당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할 텐데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김어준 공장장에 정확한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명확치 않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들어가서 뉴스공장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안 듣지만 들었는데 사인이 아직 없던데. 사이드 없어요. 그래요. 사인이 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원중 공장장도 지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음. 여기서 만약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연임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한다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지더라도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음에 뭘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김원중 공장장은 만약 정권에 그렇게 반기를 드는 거에 거기에 정확하게 같이 보조를 맞춘다. 아마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여러 때문에 고심이 조심할 있을 거다. 겁니다. 그래서 고심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뭐 이제 당 내에서도 의총 과정에서도 뭐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왔고 책임지라 이런 목소리 네, 그 나왔는데도 얘기가 많이 나왔죠. 기자들 만나서는 뭐 별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요. 후안이더라고. 음. 워낙 얼굴이 두꺼우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버티게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보시는 버티시는 거고.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버티는 게 끝까지 버틸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지금으로 봐서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요. 요것만 정청래 대표의 언사만 보면 안 되고 네. 조승래 사무총장 아까 얘기하는 뭐 최민희 이른바 친청 인사들 문종복 또 뭐 예, 이번에 최고위원. 박광규 네. 또 뭐 여러 친청 인사들이 그 메시지를 그 봐야 메시지들을 된다. 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임에 도전한다라는 거를 막 밀고 나가야 그래야지 마지막에 본인이 안 나가게 되더라도 지금은 그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죄송합니다. 전형적인 운동권의 투쟁 방식이지. 별로 그렇게 좋아. 왜냐하면 그게 여당의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여당은 그런 식으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계속 강조하는 게 왜냐면 여당 이런 야당의 거예요. 차이.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제 사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당권이기 때문에 당권 가지고 별의별 싸움을 지금 장동혁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보고 있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당권밖에 없다. 불리할 그래야지 수 없다. 앞으로 공천권이나 뭐 이거잖아요. 당권. 네. 그런데 여당은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권한은 사실은 같이 여당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눠져 있지를 않다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청래 대표는 그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 내가 오직 가질 수 있는 거는 네. 당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그게 어설픈 인식이죠. 여당 대표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어설픈 인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사인을 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많이 어려운 문제가 네. 아닌 게 지난 그러니까 10달 동안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백업들 그 입법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들이 잘 안 된 거 맞아요. 성과가 그다음에 그래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지적했고 저기 당정 회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듯이 대통령이 빛을 발해야 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무슨 당원 합당 제안도 하고. 합당 제안 네.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빛을 받을 아. 기회를 자꾸 지지율을 깎아먹는 짓해. 지금도 깎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오늘은 교황 만나신다. 네, 오늘 교황 만나시죠. 네. 오늘 교황 만나신다. 그러면 네. 막 우리가 신날 판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우리가 지금 이틀 전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이재가 막 DNA 부르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또 역전승하고. 황현범하고 오영규하고 네, 막 황현범, 오영규. 역전골 넣고 얼마나 지금 국뽕이 막 차오를 때거든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 레오 7세 교황 만나시고 그러면 예. 그래서 여기서 북한에 관련된 얘기들 평화에 네. 관련된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갈 때입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도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대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선을 내적으로 실패를 했잖아. 우린 건 지난 주일에 다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지를 않으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글을 그냥 읽어보고 아니면 기자회견에서도 방송 편집해서 보도된 거 말고 전문을 읽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당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도부에게 어떤 시그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걸 확실히 알 것 같은데 그럼 해석하고 말고 그거 차원이 또 아닌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지. 모른 척하는 거지. 안 보이는 척하는 거지. 조승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마 작전을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네. 하지 않나. 그런 저거한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정도 말은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대통령이 저렇게 왜냐하면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좀 평화롭게 한번 이걸 풀어보자. 나는 일하고 싶다. 2년 차를 열심히 일하고 싶다. 포용 통합. 포용 네. 통합.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2년 잘 해가지고 그다음에 총선 이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창출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간절하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반발을 들면은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리얼미터가 요 장면을 잘 보시라고. 예. 요 장면에서 사진 찍을 때 보세요. 겸손하게 또 다 무릎을 내려주시잖아. 그러네요. 두 분이. 예. 정청래 대표는 저런 걸 좀 배우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나온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네. 지난 8일부터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 대상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51.5%. 네.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지난 11일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정당 간 지지율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아니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어이구.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약간 선거 일시적인 결과 현상이에요. 이후에? 뭐냐 선거 지금요 민주당 나도 대답하기 싫어. 내가 이거를 왜 대답해? 나 예. 지금 그런 거 지금 이제 지선 패배 이후에 그만큼 그리고 저쪽은 기가 살았어요. 당연히 내란 세력이 기가 살은 겁니다. 네, 투표지 어. 부족 사태도 있었고. 네, 그리고 투표지 부족 사태도 있고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열심히 대답을 하는 거고 실제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건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이게 굳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빨리 되면 이게 전환. 이게 이제 빨리 전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지금 뭐 8,000피 다시 왔죠.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 지금 가지 매수 뭐 사이드카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오늘 매수 사이드카 나오네. 네, 8,578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 뭐, 5.6%. 나는 몰라. 내 건 몰라. 네, 이따 한번 체크를 좀 정말.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여권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당연히 수치가 듭니다. 지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요. 예. 우리가 옛날에는 이른바 내란 세력들 저쪽에 윤호개인 세력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속지 말자. 아예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근데 지금은 우리 같은 진영 안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정청래 저거 저렇게 하는 건 맞아? 뭐 이런 얘기들 이번에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네, 전후가 이런 확 달라졌어요. 얘기를- 기류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막 어려운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아. 제 친한 가까운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빅스피커들이 네. 지금 빅스피커들 막 문 닫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문 닫고 막 이거 보니까 네. 여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서로 감정이 격해진 부분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돼요? 이게 말이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남편한테 하니까 예. 우리 남편은 그건 아니다 그러는. 그건 아니다. 아니 왜냐면요. 예. 우리가 바깥일이 사업이 잘 될 때도 집안에서 와이프하고 싸우면 남편하고 싸우면 그건 기분이 더 나빠. 알죠. 예. 집안 싸움은 더구나 아버지하고 싸우거나 뭐 애들하고 네. 싸우면 그게 굉장히 불쾌하게 만든다고요. 아무리 바깥에서 돈을 벌더라도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네. 바깥에서 아무리 잘 돼도 우리 내부끼리 나 저기 예. 뭐 솔직히 최민희 의원하고 여기서도 여러 번 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방송도 하시고. 그런데 최민희 의원 당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래야 되니까. 아니 이러니까 내가 유시민 선생님 얼마나 좋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네. 이러실 수도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거는요. 예. 뭐 잘 금방 아무려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저기 그냥 앞으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저기 싸울 때는 신나게 싸워야 돼. 저기 뭐냐면 우리는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네. 여당 대표다운 대표가 앉아서 이재명 대표하고 신나게 일하는 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요. 있어요. 이재명 여러분들 정부. 김진애가 여기 월요일 아침에 왜 나왔겠습니까? 네. 얘기하려고. 자, 지금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울 땐 싸워야 왜냐하면 되고. 속은 부글부글 끓고 저는 지금 2주일째 뱃속이 어이구, 스트레스 많이 좀 받으시. 괜찮다가 또 속이 더 뒤집어졌다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겨냅니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겨냅니다. 이걸 그리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겨낼 거 하는 것이냐. 거는 말도 안 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정청래 대표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여당 대표답지 않다 이거야. 그걸 그러면 그러면 자리 내놔야지. 아. 그러면 몰라요. 책임을 질 땐 져야 되고 김민석 총리가 될지 조명길 될지 우원식이 될지 누군지 뭐 모르지만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봤을 때 나와서 공약 가지고 나오는 거 보고 네. 이 사람이 좀 더 여당 대표답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통합해야 되는 이슈, 연대해야 되는 이슈도 여전히 그리고 있잖아요. 입법 과제도 많고. 입법 과제 많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 나갈 것 같아? 그러면은 펴줄 수 있지. 그래요. 마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 항상 싸우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우리
와이프하고 허스밴드가 안 싸우는 거 보셨어요? 네. 싸웁니다. 애들하고도 항상 싸웁니다. 그래요. 속은 좀 뒤집어지지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우리는 또 앞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싸울 땐 싸우자. 그러니까 여당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네. 누가 잘할 것이냐. 네.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 네. 우리 댓글을 보니까 뭐 마루님이 대통령이 너무 안쓰럽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데 그다음에 제가 그 얘기도 네. 하죠. 대통령 안쓰럽다.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네. 됩니다. 운운하는데 걱정 마세요. 네.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는 게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네. 이거예요. 싸울 때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네. 지금 대통령께 아. 딱 한 가지 얘기 드릴 거는 이거 한 가지야. 저렇게 정청래 대표와 친청 인사들이 자꾸 약 올리잖아 대통령을. 네. 약 올리는 거 다 아신다고요. 대통령도 다 보고 아신다고요. 계십니다. 대통령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네. 정말 녹록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저 친구들이 끊임없이 나를 긁으려고 그러는 걸 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걸 하는 거다. 그거를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저는 지난 일주일 전에도 그날은 워딩으로 하셨고 이번에 트위터로 아주 네. 명징한 X로. 언어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남고 또 로마에서 또 이런 글을 남기신 게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 이제 저희가 현장을 좀 보고 있는데 민주당 최고위가 진행이 되는데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나오기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그 사이에 또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원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X 메시지에 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하원기 전 부대변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장문에 1,500자가 넘는 X 메시지. 뭐 지금 여당 내 갈등이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어떤 경고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경고 메시지. 경고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알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알람이 울렸다. 예, 약간 카나리아의 탄광 안에 카나리아 같은 카나리아죠. 거죠. 예, 예. 산소가 희박할 때 예. 먼저 쓰러지는. 좀 너무 심각하다. 여당이 갖춰야 되는 자세는 이런 거 아니냐. 예. 근데 지금 뭐 진영 내에 그 갈등이 너무 격화되고 있는데 네. 이거 좀 잘 수습하라. 이런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의미로 읽었습니다. 명확히 주셨다. 자,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 지금 실시간으로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계신데요. 자, 고개를 또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잠깐 저희가 그래도 한번 네, 잠깐 그럼- 듣고 오죠. 어떤 얘기가 나온지 현장 가보시죠. 얼굴 조금 좋아지셨네. 네. 정청래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9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시겠습니다. 속개입니다. 속개.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결과 반목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로 약속한 6.15 남북 공동선언 26주년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아주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담대한 지혜를 다시금 깊이 되새깁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고 평화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우리에게 남긴 숭고한 정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당당히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며 긴장감이 감돌던 접경 지역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크게 승리했는데요. 매우 놀라운 사실은 강릉에서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또한 휴전선 접경 지역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양양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강원도에서 18개 기초단체장 중에서 11대 7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이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응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서서히 해소되며 코스피 8천 시대도 열렸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꾸는지 이재명 정부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외교를 통해 평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제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당 특별 미사에서도 대한민국이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모두 발언 잠깐 듣고 왔는데요. 자, 김진애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저쪽에 보세요? 대해 예, 하원기 좀 부대변인 어떻게 왜 보세요? 강원도 얘기를 강원도 얘기만 하네? 강조를 하셨네요. 저런 걸 보고 변죽이라고 하죠. 변칙. 네, 변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안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 6.15 관련해서 뭐 있지만. 기념하는 메시지는 맞는데 그 뒤에 올 것들은 지금 현안이 아니란 얘기죠. 대통령이 X에 뭔가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으면 네. 여당에서 그걸 받아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사람들이 그러겠죠. 왜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무 반응? 그게 지금 궁금해서 저희도 한번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현안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물론 뭐 꼭 현안만 얘기하라는 법은 없지만 예. 저 얘기들은 대통령의 어떤 당에 대한 평가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게 전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변죽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게 바로 약 올리는 거예요. 아.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마 꼭지가 돌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셨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야말로 불복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따라서 뭔가를 반박을 할 건지 뭘 할 네. 건지를 사실은 되도록이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개적으로. 정당에서는 예.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정청래 대표는 지금 시간 벌기 작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보면은 친청 인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방송에 뭐 나와서 또 방송에 얘기하고 나와서 얘기를 메시지하고. 해놓고 음. 본인은 살짝 조금 피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직 Q 사인을 못 받았으니까 Q 사인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텐데 네. 지금은 조심하고 있는 건데 저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네. 대통령을 제가 이 표현까지는 우롱하는 것까지는 않더라도 대통령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구나. 대통령이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걸 가볍게 여기는구나.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난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왜냐하면 적어도 조승래 모르죠. 오늘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도 기자회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마무리 발언도 마무리 얘기할 수 발언에서 있겠지. 얘기할 수 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강원도 이제 승리한 그걸 좀 강조하면서 그때는 또 유독 정면을 바라보고 카메라에 시선을 두고 또 얘기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향해 책임을 묻는 말씀을 하셨고 네. 이번엔 또 X 메시지를 통해서 장문의 글을 올렸고 이거 최근에 두 번 네. 직접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황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여러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패널들이 나와서 네. 최근에 정청래 대표의 최고위 모두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딴지 게시판에 글 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지지층 간에 굉장히 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봉합하고 조율하고 통합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누가 하냐면 지도자들이 하죠 보통. 근데 여당 당대표가 이 상황을 인식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할까요?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당 당대표가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이 봉합을 시도해야 될까요?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불러야죠. 네. 본인의 불만을 가진 당원들을 당원정 같은 데 불러서 뭐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그런데 내가 잘해보겠다.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 뭐 이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네. 그 싸우고 있는 한쪽 편에 가가지고 이제 글 쓰고 이러면은 이제 갈등을 촉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네.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야당 의원일 때는 당 대표를 자처하면서 PR을 구분해 예. 선명한 전선을 긋고 세게. 예. 공격수 노릇을 하고 그렇죠. 법사위원장 할 때도 뭐 상임위에서 이렇게 대화 타협 이런 거보다는 국민의힘 말도 안 되니까 저기 안 끌려가고 단호하게 했습니다. 예, 회의 진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지층의 사랑을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까지 된 거고 예. 여당 대표의 역할은 그거 아니거든요. 아까 김진애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민 전체를 보고 복합적인 갈등이나 뭐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사회 네. 통합으로 가는 걸 기여해야 되고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당 지지층 내의 분열과 갈등도 통합을 못 하고 심지어 통합할 시도조차 안 하는데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복합적인 다른 갈등들을 잘 조율해서 국정 운영 뒷받침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들이 네.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제가 사실 지난 이틀 전부터는 조금 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일단 네. 단계가 아,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요. 단계가 그리고 공격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건 뭐 늘- 엄청 늘 거기는 늘 받고 저는 사실은 원래는 많이 안 받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지난 몇 달 동안. 예. 근데 최근에 공격이 일단은 공격의 세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궁색해졌어. 할 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제 정청래 네. 대표를 연임을 시켜달라고 아. 뭔가 자기네들이 뭔가를 해줘야지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말할 게 없어지니까 네. 이게 줄어들어요. 숫자 자체도 줄어들고 오늘 여기도 게시판도 보고 그러면은 이게요. 그리고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이른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아직 교지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지령이 안 내려와서 만약 교지와 지령이 그러니까 그게 만약 나온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게 자기네들 말 봐도 자기네들이 그 정말 1인 1당원 일표제로 해서 이게 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싶으면 거세질 겁니다. 아. 근데 아직 그게 안 내려온 거야. 안 내려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주의 지령이 저는 내려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멘탈이 세서 잦아든 것도 있을 거예요. 아, 그것도 있죠. 메탈이 세서 너무 맞다고. 세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그냥 뭐 욕을 먹어도 이제 칼이 안 들어오면 잦아드는데 네. 몸좀 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더 공격합니다. 아, 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이 안 되고 포용과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고 또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크게 세 가지 말씀하셨죠.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 감각 이걸 언급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정청래 대표가 또 이제 보안 수사권 그 얘기를 하고 1인 1표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당내 뭐 김남희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실명까지 해가지고 그걸 올리고 이런 부분들 이 글을 보면서도 또 이 막스 베버를 떠올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심정은 너무나 잘 알겠는 게 제가 그동안 정말 지난 20년 제가 민주당 내에서 있을 때마다 깝깝해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쉽게 싸울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가령 검찰 개혁 같은 네네. 거는 너무나 쉽게 정리되는 일들이거든요. 보안 보안 수사권이든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요구권이냐. 예. 이거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정리돼 있는 거고 대통령은 굉장히 고심을 해가 정리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아니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은 이렇지만 국회에 맡긴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거 토론해 봐라. 거듭 토론 강조하셨죠.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거에만 이용하려고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봉기하라. 니네들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 봉기해서 나 찍어라. 이것밖에 이런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에는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지. 왜 이게 왜냐면 모든 제도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네. 누가 검찰 좋아합니까? 누가 검찰에
뭐 저희도 집에 있으면 우리 남편하고 싸워요. 우리 남편은 보안권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저는 네. 저는 이제 요구권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고 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싸우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자면 그냥 마지막에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럼 그거를 해야 되죠. 왜 본인이 이거는 딱 해가지고 보안 결정해놓고 폐지, 그럼 이렇게. 붙어라. 나한테 저기 할 사람 같이 싸우려면 붙어라. 누구야? 조국 혁신당 쪽에 있는 그게 유령당원일지 예. 아니면 이중당적자인지 모르지만 붙어라 이거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 그렇게 해가지고 붙어라. 지금 세를 이제 여가지고 과시를 해보는 거죠. 1인 1표제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네네. 이걸 내세우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격전 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제가 관련해서 예.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아. 유시민 그 작가께서 김어준 뉴스공장 나와서 했던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한 얘기였는데 어허. 검찰 개혁은 민주당원들 혹은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정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훼손하려고 하면 누구도 용서를 못하고 배신 행위로 간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뭐 경찰 견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뭐 개정하면 되는 거다. 일단은 요 민주당의 정신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충격받았어요, 저는. 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제도잖아요. 제도. 그 국가의 사법 체계와 관련한 제도잖아요. 우리가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이유가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원들 한풀이 하자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편 국민 전체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개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 기능을 필요로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입장은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고. 네.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두 뭐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다. 뭐 민주당의 이게 정신이다. 네. 민주당의 정신이 검찰 개혁인가요? 그렇게 작은 건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보시면 네. 나의 유족으로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하시겠죠. 그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치면 된다. 네. 그 동안 있는 국민들의 피해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유시민 작가가 책임집니까? 정청래 대표가 책임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검찰 개혁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지냐면 대통령이 집니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미비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판하죠. 근데 그 검찰 개혁 추진했던 국회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라고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잖아요. 대통령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입장이 저렇다면 숙고해보라고 했으면 최소한 당에서 숙의는 해보고 뭘 다시 청와대와 당정청 협의를 해야 되는 예. 이거 이제 정답이 정해놓고 답정너처럼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거는 뭐냐면 이거 반대하면 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 김원정 공장장이 얘기하는 갈라치기입니다. 요거 딱 하나 하고 이거 아니면은 이거인 사람은 다 내 편에 붙어. 안 그러면은 다 네. 뭐 반역자든지 뭐든지 배신자든지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거는 야당스러운 짓이거든요. 야당에서는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야당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국회에서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서 바꿔서 타협하고 그러는 건데 네.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하나만 더 지적하고 여러분 제가 당원님들께 제가 예, 정말 예, 정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원들 우리가 정말 50년 당원도 있고 저처럼 20년 당원도 있고 1년짜리 당원도 있고 그러겠지만 당원 여러분들 우리가 당원할 때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류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주류 저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원 중에 많은 분들이 야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대를 해야 뭔가를 하는 거, 투쟁을 해야 뭔가 된다. 네. 이런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진짜 주류 우리가 여당은 우리가 다 같이 여당의 당원이 돼야 됩니다. 여당의 당원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문화를 바꿔 나가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좀 네.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지금 저희 당이 여당이 되게 한가해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가해 보인다. 지금 공동체의 최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네.
선관위발 참정권 침해 문제이고 아하. 이 문제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끌고 가서 본인들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세력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지금 시국 선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선관위에 대한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동력을 부정선거 음모론 따위에 뺏기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거 어떻게 개선할지 선관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그 얘기 하잖아요. 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대학생들 만나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예. 검찰 개혁 뭐 1인 1표 관심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 당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1인 1표제는요. 네. 지금 공화정을 해치고 있는 건 선관위 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요. 아하.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놀랍도록 관심이 없잖아요. 이거 선관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저건 그냥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로 쓰게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쓰게 하는 이슈로 그냥 태우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 대해.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네. 여러 이제 일이 많다. 그리고 그죠? 제일 그거가- 세운 게 그거잖아요. 선관위 네, 문제. 그거 하나 그거죠.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라고 해석했거든요. 당 뭐하냐. 네. 당부하냐. 이거 빨리 해야지 뭐하냐 이 메시지 준 거고 어제 로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회의로 채택했습니다. 네. 네.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당장 선관위 이건 아니에요. 사태 아닙니까? 이게 제일 심각해요. 아,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국민 갈등이 생길 네.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진원지가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 예. 나선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책임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풀어나가려고 그렇습니다. 한다는 그리고 이런 게 개혁까지 지금 선관위 개혁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또 헌법도 바꿔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네. 그럼 어떤 과정을 네. 통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음. 그다음에 우리가 야당을 또 지적할 일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아니 야당 웃기잖아. 정말 아니 처음에는 뭐 재선거 하자고 그러더니 그다음엔 재선거 같은 거 없다. 오세훈도 재선거 막 운운하더니 없다 그러더니 싸우고 없다. 있다. 네. 그리고 자기네들 서로 막 막. 싸우잖아요. 장동혁 재선거 해야 된다. 오세훈은 이거 뭐 나 관두라는 얘기냐. 나경원 재선거 해야 된다. 예.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공격을 해야지. 거기서 얘기를 못하는 것들. 지금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는 선관위이고 음. 선거에 대한 신뢰 훼손은 공화정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네. 저 에너지가 국민의힘 저 음모론으로 사용되면 되게 위험해져요. 국가가 거의 계엄급으로 위험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공화정 자체를 흔드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특검 논의로 심각한 상황인데. 특검 논의로 넘어갔을 때 국민의힘에 저 특검 추천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들 막 그 그렇죠. 부정선거. 일단 황교안, 장동혁, 윤석열이 법률가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선관위 봐주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섭 단체한테 던진다든지 예.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뭐야 저기 최고의 아. 네. 아니 저도 네. 정하는 게 이게 지금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네. 우리는 지금 정말 왜 서울시는 이 모양이야? 왜 정원은 열심히 안 뜨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북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대구는 어떻게? 막 이러고 간절하게, 있는데 평택에만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평택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조국혁신당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 깝깝해서 미치겠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때에 네. 바깥으로는 대통령이 국뽕을 정말 하고 있고 월드컵에서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지금 이 많은데. 재선거냐 네. 이 저 국민 참정권 침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사퇴 안 해? 연임 도전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죠. 깝깝하게 예. 국가에 설치된 투표권이 지금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난리 났는데 당내 1인 1표제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정말 이게 민심과 너무 졸렬합니다. 괴리가 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순방 중에 유럽에서 로마에서 글 남기고 회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당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권 갖는 게 그 몇 사람들 지금 친척 인사들 하나하나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 지금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공천 때문에 그런 네. 건 알지. 근데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 예. 저는 지금 김어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네. 이번에
그냥 정청래를 포기하고 있다가 김민석이든 송영길이 되고 나면은 한 1년쯤 있다가 흔들어 봐. 또 탄핵하고 그때 다시 해봐.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들 그 무참하게 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애님도 그렇지만 저도 어쨌든 당인이고 네. 정치인이니까 공천권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다들 줄 서고 싶죠. 근데 왜 안 그러냐면 이게 되게 근시안적인 거거든요. 아. 평론가들 얘기하는 게 되게 근시안적인 거예요. 근시안적이다. 공천권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에 뭐가 된다. 이게 되게 근시안적인 게 네. 다음 총선이 2028년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 임기 1년 앞두고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죠. 다음 당 대표가 공천권 지고 공천 행사에서 총선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다음 총선 이기려면 다음 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서 이재명 네. 정부 성공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논의되는 거 보면은 정청래 대표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전제가 전혀 없어. 공천권 가져가지고 공천 행사에서 자기 사람 하면 그거 다 당선시킬 수 있다고 믿잖아요.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아니 이재명 정부 흔들면 총선 져요. 아니 이번에 지방선거 해봤잖아. 예, 총선 이번에- 진다고. 이번에 지방선거 해본 것처럼 할 수 있다. 전북도 난리가 났었고. 당 대표가 공천해서 당원들이 좋아하는 사람 뭐 그래요. 뭐 딴지일보에서 네. 좋아하는 사람 공천돼서 출마하면 국민들이 찍어준다고 생각하는 그게 오만이라고요. 네. 지금 잘해야 된다. 지금 잘해야 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 정부 문제. 예,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잘 네. 뒷받침해야 되는 거지. 당권 투쟁한다고 막 임기 1년 대통령한테 들이받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당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시안적이다. 예. 아니 1년 된 대통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다음에 들이받고 그다음에 약 올리고 당권은 짧다. 처음 봤어요. 지금. 아니 정권은 나 짧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무슨 적이야 뭐. 야 저거는 국민들의 대부분 저건 된 집안이 아니야. 네. 잘될 집안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저렇게 흔들어?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1년 반 만에 그때 네. 저거 했잖아요. 그때 다 같이 국민들이 들고 나온 거는 어떻게 1년 반 된 니네들이 탄핵하려고 그러냐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가 뽑은 얘기하는데 대통령. 니네들은 된 애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예. 지금 이거를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봐도 권력투쟁으로만 보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이른바 뭐 레거시 언론을 포함해 가지고 다 이제 이 모습을 네. 지상 중계하면서 다 보도를 하고 그걸 보는 국민들께서 또 이제 반응을 보여서 뭐 이제 여론조사 추이도 어렵게 나오고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여당에 대한 이 자세, 태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X 메시지 아니면 또 발언 계속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제가 오늘 입장에서는. 오늘 저기 대표님께 예. 한 가지 얘기, 대표님께 한마디 당원들께 한마디 예. 마지막으로 저 하나씩 하면은 대표님 제가 뭐 금방 사퇴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대통령 오시기 전에 제발 좀 송파 올림픽 공원에 가십시오. 네. 연장에 가셔서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원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주입니다. 우리는 여당의 당원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당권을 가질지 아닐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 당 대표한테 요구하세요. 지금 가셔서 지금 이 갈등의 진원지에 가셔서 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게 우리 당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근데 이런 모습에서도 전당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권리당원은 정청래 또 대표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나 이런 메시지 이런 일표적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또 이 당원들의 힘을 믿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의 흐름의 변화. 사실은 지난주에 오마이뉴스가 STI의 여론조사 이제 의뢰해가지고 네. 결과를 낸 게 있는데 네. 보면은 김민석 34.8, 정청래 20.3 뭐 이런 결과가 있었고 양자 대결에서는 김민석 58.7, 정청래 26.4 뭐 이런 결과를 보면은 당원들의 아니면 뭐 민심이 좀 지지층이니까. 달라졌나? 지지층이죠. 지지층 그 조사인데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벌어지죠. 돼요? 아무래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못마땅하니까 네. 대통령의 뜻이 예. 상당히 김민석
총리한테 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올 텐데 아마 당원들에서는 달리 나올 수 있다라고 당원들의 손 달리는 여길 거예요. 예. 언제까지는. 지난번 그래요. 당대표 보궐선거 때 어. 지금 와서 밝히면 제가 박찬대 캠프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조용히. 아. 근데 그때는 정청래 대표도 네. 내가 친명이다. 음흠. 친명이다고 했어요. 내가 진짜 찐 친명이고 네. 뭐 대통령 명심이 어디에 있던 간에 뭐 내가 친명이고 대통령께서도 뭐 이기는 사람 뭐 우리 편 뭐 이런 기조였지 사실 드러내놓고 이제 뭐 불만 뭐 보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럼요. 나와서 다스페이다 나와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공장장. 근데 지금은 반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1인 1표제 관련해서도 선 넘은 거죠. 국회의원 하셨지만 어느 당 대표가 자기 소속 당 의원들을 실명 찍어가지고 반민주의자라고 뭡니까? 우리가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건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논의하면 되는 문제고 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보안 수사권에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라 그랬으면 논의하고 얘기를 하든지 네. 당정회의로 들어가야지 저렇게 이 보안 수사권 뭐 완전 폐지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는 들이박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일을 그래요. 못해. 일을 네. 안 해. 너무 게을러. 정말 나는 정말 예. 여당 대표 여당이 여당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난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구나. 수많은 당원들께서 비명이어도 돼 반명이어도 돼 다음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해야 돼라는 민심이 높아질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너무 당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생각할까요? 캠페인이나 비전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평가해야겠지만 그래요. 지금으로선 제가 봤을 때는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지도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의 흐름이 또 네. 당원들도 그 여론의 흐름과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네. 관측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호남에 가서 최고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수습을 하려고 정재영 대표는 노력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뭐 알람 맞추셨나 봐요. 아니요, 제거 누가 알람이에요? 누가 알람 맞췄어? 호남에 간 방송 중에. 예? 그게 제 아니라 제작진이, 예. 본인의 지지세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한 거지. 아 확인됐을까요? 확인이 됐을까요? 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황명선 최고위원이 또 최고위 깜빡했어. 중간에 나갔어요. 최고위 진행되고 있는데 나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뭐 제가 다음 주에도 모셔서 말씀드리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청래 대표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요. 지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런 모드를 계속할 그냥 거다. 침묵 모드. 그렇게 약간의 침묵 모드, 약간의 거리둔 모드, 그다음에 네. 밑에 민사들을 시키는 거 하는데 그 와중에 올림픽 공원만 한번 가시는 것만 아시지 뭐. 그거는 나중에도 표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요. 주말 사이에 주말 사이에 박형균인가 이름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최고위원. 박경환, 지명직 최고위원 예. 박경환. 지명직 최고위원이면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 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이 내각 총사퇴라는 워딩을 꺼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이 말이 되는 건가요?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느닷없잖아요. 지방선거가 내각이나 정부 운영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나요? 아하.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 지명직 최고위원은 선출된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임명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어를 해야 돼요. 그건 너무 선 넘었다고 해야 돼. 1인 1표 가지고 없더라고요. 1인 1표 가지고 이견 말한 걸 페이스북에다가 의원 이름 실명 기명해 가지고 저격해 버리는데 네. 내각 총사퇴 관련해서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승래 사무총장이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설 이게 선거에 적절했느냐 뭐 이런 보도 나왔을 때 왜 이제 침묵했느냐 이런 식의 김민석 총리의 계속해서 책임을 그거를 계속 지금 고려하는 거. 테스트해 보는 중이라고 봅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다. 제가 대구에서 선거운동했고 네. 그 전에 경남에서 도와줬고 이랬는데 아하. 지역에서는 김민석 총리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민주당의 당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당권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총리는 그렇게 조용하냐? 아니 왜? 묻혔다. 아니 대통령은 많이 뭐 예. 시장도 다니시고 그러는데 총리는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몇 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 뭐 공소 취소와 관련된 워딩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김민석 총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안 돼. 그 누가 납득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요. 저 이제 가셔야 되니까. 비겁 예. 그냥 비겁 모드라고 그러지 말고 예. 아직은 여당 대표시니까 아, 신중 모드라고 봅시다. 신중 모드. 정청래 대표의 신중 모드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의 X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또 언급이 없었습니다. 공개 발언에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 대통령을 그렇게 모시면 안 됩니다. 여당 대표님. 네, 그렇게 모시면 안 된다. 자, 끝으로 한 말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랑 각 세우고 뭐 이랬을 때 정면 충돌했을 때 어떤 소위 꼬라지가 되는지를 몇 년 한 5년간의 국민의힘 역사 더 나아가서 10년간의 국민의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엉망진창 뭐 네네. 하고 있어가지고 여당에서 좀 견제해야 되고 바른 말 해야 예. 되고 이런 상황이면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정당 지지율보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잘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국정 뒷받침을 해야지 차기 권력 투쟁하는 것처럼 비추면 그 난장판이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자꾸 이 비판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또 특정 또 게시판에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말씀이시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펜코에 가서 글 쓰면 우리가 그걸 보고 자기 지지층이랑 소통 안 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국민의힘 뭐 DC 갤러리 이런 데 가서 장동혁 대표가 네. 내가 성파에 갔다 왔습니다 하면은 자기 지지층이랑 잘 소통하네. 이렇게 할 건가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고.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달라. 예, 여당 대표면 여당 대표로서 이 갈등 상황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조율할 태도를 네.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촉진하고 증폭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돼. 지금 갈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조성래 사무총장의 저 발언들도 갈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지명직 최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고, 그거를 아니, 방치하고 있는 당 대표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니까는요. 그러면 더 당 대표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갈등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폭발력이 있을 수가 있는지 보자라고 저는 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아하. 지금 이게 폭발력이 만약 예. 자기한테 조금 유리하게 올 수 있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더 폭발시키고 그다음에 연임 도전으로 갈 거고. 걱정이네요. 아무래도 저거 아니다 싶으면은 무슨 다시 다른 또. 방식을 저거 할 테고 지금 하여튼간에 여당 대표답지 않다라는 거는 동의. 동의. 그거는 다 동의할 걸요. 네 그럼요. 예. 이거는 다 같이 어이없어하죠. 자 이렇게 또 월요일 좀 힘차게 출발해봤습니다. 우리 김진에너지 진혜영님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원기 부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